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쌤의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속재산 협의 내지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에서 이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 두절이 되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이제 행방불명이 돼서 분할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뭐 이 영상 하나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재산 분할,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하는 과정 내지는 이제 뭐 소송으로 해결하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은 특징이 이제 상속인 중 1인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협의도 성립될 수 없고 심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정 상속 지분으로 등기는 가능하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법정 상속분, 즉 n분의 1, 그 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1.5 이런 법정 상속분으로 지분으로 쪼개서 등기하는 거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뭐 공동 신청할 필요 없이 일단은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다만 이제 추후에 뭐 협의가 되거나 다시 이제 경정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독으로 법정상속 지분을 하는 것 이외에 이 법정상속과 다른 지분 비율로 등기하는 거는 반드시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재산도 예금, 뭐 은행에 있는 예금 같은 경우에도 그 뭐 행방불명자의 상속분 예금은 다른 상속인이 절대 인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영원히 상속재산 분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럼 뭐 상속재산 분할 못하면 뭐 불리한 점이 있느냐? 뭐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세금 문제, 취득세하고 상속세는 반드시 그 법정 기한 내에 보통 이제 상속 개시 이후에 6개월 내에 신고를 하셔야 가산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가산세가 상당히 크죠. 보통 이제 무신고, 신고 안 한 걸로 했을 때 2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 안 한 거에서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세목마다 틀리긴 하지만은 월 일부 뭐 연 한 10% 정도의 가산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등기는 못하더라도 취득세나 상속세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그러면 이제 상속재산 분할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영원히 뭐 분할 이루어질 수 없고 뭐 이 세금 문제 다 내고 그냥 가더라도 그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계속 요 뭐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재산을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정도를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이제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종 선고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 재산 분할 심판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일단 상속인의 존재가 어느 정도 확실한 경우, 그러니까 상속인이 누구이고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고 뭐 최후지 소지로 어디에 살았는데 현재 뭐 연락이 되지 않는다. 단순하게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 이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뭐 절차는 간단한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제기해서 상대방을 상대로 뭐 처음에는 뭐 알고 있는 주소로 송달을 보내지만은 분명히 이제 뭐 수취인 부재라든지 이렇게 반송이 되어 오면 법원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소재지를 파악해서 이제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뭐 소재지 파악하는 방법은 아주 뭐 기초적인 건데 주민번호 알고 있으면 뭐 주민등록 초본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외 출입 기록 아니면은 뭐 혹시나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세금 납부 내역도 보면은 이제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조회해서 주소가 나오고 송달이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법원에서 이제 공시송달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공시송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결국은 상대방한테 실제 송달이 되지 않았지만은 송달로 간주해서 그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그래서 판결까지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 이 절차의 특징은 뒤에 이제 설명드리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나 실정 선고에 의한 방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자체도 요즘은 뭐 거의 1년 이상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소재지 파악하고 공시송달까지 간다고 하면은 1년보다도 훨씬 많이 늘게 되겠죠. 그래도 뒤에 방법보다는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거의 이제 좀 약점은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에는 추후에 상대방이 추한항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추한항소는 이게 공시송달이 직접 송달된 게 아니라 송달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대방이 나타나서 이 판결이 난 거를 후에 알게 된다면 그때 아무리 기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다시 항소할 수 있다.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좀 고려하셔야 될 거는 앞에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상속인이 특정이 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생활의 근거가 흔적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으로 간다면 이 경우에는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상당 기간 쉽게 돌아올 가망성이 없는 사람, 뭐 예를 들면 북한에 있다거나 해외에 있는데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합니다. 말 그대로 법원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해서 제3자를 그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변호사나 뭐 자격을 가진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선임이 되면 그 상속인을 대신해서 재산 관리인이 상속 재산 분할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재산 관리인은 부재자 명의로 재산 관리를 하고 재산 분할이나 또 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선임 비용이죠. 여러 가지로 좀 앞에 방법보다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앞에 방법이 안 됐을 때 부득이한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종 선고인데요. 이거는 이제 민법상 실종 여건을 갖춘 경우에 생사가 5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법원의 선고로서 가장 큰 특징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앞에 부분하고 이제 틀린 것이 만약에 이제 사명제가 이렇게 있었을 때 뭐 앞에 공시송달이나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이분이 뭐 행방불명이 됐다라고 하면 이분이 없다고 치고하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송달이 됐거나 이분을 대신하는 재산 관리인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존재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을 3분의 1씩 분할이 되고 대신 이 3분의 1은 뭐 재산 관리인이 대신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건 아예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예 상속인이 없는 것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은 다시 요 재산, 그러니까 상속인이 2명만 있게 되니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좀 결과가 다르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긴 한데요. 실정 선고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점. 또 한 가지는 혹시 여기 이제 상속인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나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습 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 대신 가름해서 그래서 그 대습 상속이 일어난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행방불명된 사람이 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제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상속인이 뭐 연락이 안 되고 있을 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뭐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뭐 규정, 뭐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절차, 분할 심판 절차로 먼저 진행하시는 걸 저희는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 너무 이제 번거롭고 비용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방법으로 진행하신 다음에 안 되면 이제 후에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저희 법원은 후견적 재량, 쉽게 얘기해서 법원이 어떤 뭐 그 재량권이 넓기 때문에 그 분할 방식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거나 합리적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그 부동산의 경우에 행방불명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재산을 취득시키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저 실무적 문제가 있긴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뭐 부동산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그에 대한 가액을 연락되지 않는 사람한테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요.
뭐 공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세한 거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자세하게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